지금부터 긴급 주주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안건은 구지석 본부장이 상정한 회장 해임안입니다. 신여진의 안색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감히 날 속이고 내 지분을 빼돌렸겠다. 신여진의 외침이 주주총회장을 울렸지만 아무도 신여진에게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구지석은 차분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시대는 끝났어. 구하나가 감사를 통해 신여진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신여진의 지분을 확보하고 신여진이 결국 죗값을 치르게 된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신데렐라 게임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검은 대리석으로 치장된 회장실, 그곳에 들어선 구하나는 의심 없이 지나칠 수 없는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복도 끝까지 뻗은 그림자가 무언가를 감추려 애쓰는 듯 느껴졌고 그곳엔 신여진이 서 있었습니다. 신여진이 의자를 돌리며 자리에서 일어나자 묵직한 공기가 둘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보고 싶은 만큼 봐. 감사를 아무리 철저하게 해도 이 혜성그룹 그렇게 쉽게 무너질 거라 생각하지 마. 그 목소리는 낮고 딱딱했습니다. 반면 감사를 진두지휘해야 하는 구하나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서류철을 손에 단단히 쥐었습니다. 회장님, 서류부터 금고 안까지 모두 살펴볼 예정이에요. 미비한 점이 발견되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책상 위로 던져지는 두터운 재무자료를 구하나는 천천히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신여진은 시선을 회피하듯 창밖으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그룹을 상징하는 큰 엠블럼이 유리창에 어른거리며 뚜렷하게 반사됐습니다. 그녀는 마음 깊은 곳에서 밀려드는 불안을 지우려 애썼지만 이미 자금 흐름 곳곳에 의심이 묻어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신여진은 서서히 눈빛을 가라앉히고 은근히 구하나에게 다가섰습니다. 너 동생들 키우느라 힘들었지? 필요한 만큼 돈 챙겨줄게. 이번 감사, 그냥 눈 좀 감아줘. 우리 서로 편하게 가자.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구하나는 얼음장처럼 굳은 얼굴로 참아왔던 분노를 짧게 토해냈습니다. 회장님, 저 돈 때문에 이 회사 들어온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절 어떤 마음으로 키우셨는지, 양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게 생각나서라도 이런 거래는 못 받아요. 그제야 신여진은 자신도 모르게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그녀가 느끼는 불안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이제 진짜로 나 상대해보겠다는 거야? 복순이 뭐니 해도 네가 이 자리를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나 구하나의 표정은 이미 결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전엔 회장님 존경했어요. 감사한 마음도 있었고요. 근데 지금은 정당한 방법으로 진실을 밝히고 싶어요. 그게 설령 복수로 보인다 해도 멈추지 않을 거예요. 얇은 종이장이 파도처럼 바스락거리며 둘 사이의 균열을 증명하듯 울렸습니다. 그러자 신여진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좋아.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네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두고 보자. 거대한 책상 위에 수북한 서류들이 포개진 채 이제 막 펼쳐지려는 진실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룹 감사본부가 마련된 임시 사무실, 그곳에서 구하나는 새벽까지도 불을 밝히며 자료를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문이 살짝 열리더니 검은 옷차림의 구지석이 고요하게 들어왔습니다. 아직도 안 갔어? 밤새 자료 들여다보는 건 좀 심하다. 숨겨진 계좌 찾으려면 내 몸부터 챙겨야지. 책상 위에 놓인 커피잔 3개 중 2잔이 이미 식어버린 걸 보며 구하나는 피곤함을 애써 감췄습니다. 고마워. 잠깐 눈 좀 붙이고 싶긴 한데 이 문서들 손에서 안 떨어져. 신여진 회장이 감춰둔 파일 아직 더 있을 것 같아. 우리 양아버지 사건이랑도 연결돼 있을지도 모르고. 구지석은 천천히 다가와 그녀 옆에 준비된 임시 의자에 걸터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밝히지 않은 비밀스러운 공통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과거 부모를 잃고 마음 한구석에 묵은 분노와 상처를 품은 채 살아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돌아가신 이유, 지금이 제대로 밝힐 기회일 수도 있겠지. 나도 부모님 잃고 진실 찾는데 한계 많았거든. 그의 목소리엔 단연간 맺혀온 울분이 서려 있었습니다. 구하나도 그 억눌린 감정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네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나 아직도 그 비리 어떻게 건드려야 할지 몰랐을 거야. 이번 감사는 단순히 돈 문제만이 아니라 신여진 회장이 혜성그룹을 어떻게 키워왔는지 끝까지 밝힐 거야. 두 사람은 과거를 공유하며 서로에게 연대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은근한 신뢰가 책상 위에 흩어져 있던 문서들보다 단단하게 둘을 묶어주는 듯 했습니다. 누나가 감사부장 된 거 진짜 다행이야. 덕분에 우리가 기존 임원들이 그냥 넘기려던 계좌 움직임도 다 들여다볼 수 있었잖아. 근데 이게 끝은 아니야. 결국 신 회장을 끌어내리려면 더 단호해져야 해. 구하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철을 덮었습니다. 맞아. 이번 감사는 시작일 뿐이야. 증거가 다 완벽해지면 난 그 사람을 회장 자리에서 끌어내릴 거야. 차가운 형광등 빛에 문서들이 번들거렸습니다. 구지석과 구하나는 서로를 향해 짧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래 감춰져 있던 분노와 진실이 이제 조금씩 빛을 보려 하고 있었습니다. 감사본부가 마련된 건물 12층 회의실, 긴 테이블에 놓인 서류 더미가 한쪽 벽만큼이나 높이 쌓여 있었습니다. 구하나와 구지석은 자료를 분류하느라 분주했고 그 앞에서 장비서가 여러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며 날선 기운을 머금은 신여진이 들어섰습니다. 상황이 아주 재밌게 돌아가네. 너희 둘이서 뭘 그렇게 뒤지고 있는지나 좀 들어보자. 날 선 시선이 구하나와 구지석을 번갈아 관통했습니다. 구하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목례했습니다. 회장님, 지금 해성그룹 전체 재무를 종합 검토 중이에요. 빠진 계좌나 서류가 있는지 철저히 살펴보려고요. 옆에서 서류를 챙기던 구지석은 순간적으로 신여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한껏 예민해진 얼굴이었습니다. 구본부장, 넌 왜 하나랑 붙어서 날 귀찮게 굴어?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날 치겠다는 거야? 구지석은 매서운 표정으로 서류를 정리하다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여기까지 온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드러나는 문제들, 그냥 넘길 수 없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일과도 관련돼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신여진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무언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자 대기하던 장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최근에 리처드에게 투자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차명계좌 자금을 다시 확보할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 우선 미팅을 추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 아직은 숨통 좀 트일 여지가 있겠지. 그 대화를 옆에서 듣던 구하나와 구지석은 잠시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새로운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면 신여진이 반격을 시도할 것이라는 짐작이 들었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감사 진행 중에는 외부 투자 관련 서류도 투명하게 공개해 주셔야 해요. 혹시 차명계좌랑 연결된 부분 있으면 꼭 알려주시고요. 너 요즘 아주 잘 나가네. 그래봤자 네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돌아오는 말은 노골적인 경멸이었습니다. 하지만 구하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제 양아버지와 많은 피해자분들을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어요. 회장님이 어떤 행동을 하시든 전 제 일 끝까지 할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신여진은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장비서는 조용히 그녀를 뒤따랐고 구지석은 구하나에게 낮게 속삭였습니다. 뭔가 꾸미고 있는 거 맞아. 우리도 빨리 움직여야 해. 바람 한 점 없는 회의실 공기가 서로 다른 온도로 인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해성그룹 회장실 안 묵직한 대리석 탁자 위에 예리한 메탈 라이터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신여진은 금고를 열고 무언가를 빼내더니 그 자료를 눈앞에서 태워버릴 것처럼 라이터 불길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한 최후의 카드인 양 불을 손가락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다뤘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구하나가 차분히 들어왔습니다. 매일 들락거리더니 이제 아예 내 금고까지 뒤지는 모양이네. 좋아. 이 서류 당장 불태워버리면 그만이겠지? 그녀의 얼굴엔 조급함과 배짱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구하나는 서류철을 품에 안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방금 찾은 이 문서는 뭔가 감추려는 내용처럼 보여요. 그냥 넘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불태우셔도 이미 저는 촬영해뒀어요. 소용없을 거예요. 그러자 신여진의 손끝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그녀는 라이터로 살짝 젤을 피워내다시피 종이 모서리를 태우기 시작했다가 결국 문서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서류 구석이 까맣게 그을릴 뿐이었습니다. 네가 감히 날 협박하겠다는 거야? 다 복수하려고 꾸민 짓이라는 거 나 다 알아. 내 속이 뻔히 보여. 그러나 구하나의 눈빛엔 이미 결연한 의지가 가득했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제가 지켜야 할 진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회장님이 저랑 제 양부모님한테 어떤 짓을 했는지 누군가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순간 신여진은 짧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가 오래도록 묻어뒀던 비밀이 이토록 선명하게 드러날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내가 너희 부모한테 뭘 했든 다 지나간 일이야. 지금 와서 날 끌어내리면 너한텐 뭐가 남는 건데? 그 말끝에 담긴 날카로운 화살이 구하나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구하나는 고개를 들어 똑바로 신여진을 바라봤습니다. 제 양아버지 죽음도 그 뒤에 생긴 많은 피해자들의 고통도 그냥 흘러간 일이 아니에요. 전 반드시 밝혀낼 거예요.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되든 받아들일 각오돼 있어요. 어느새 실내 가득 타버린 종이의 냄새가 퍼졌습니다. 신여진은 라이터를 던져버리며 낮게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창밖으로 서서히 저무는 석양이 붉은 빛으로 회장실 안을 물들였습니다. 그 빛은 두 사람의 어두운 과거와 격돌하는 현재를 무대 위처럼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혜성그룹 접견실 한켠 무거운 소파에 몸을 파묻은 신여진이 손톱 끝으로 어딘가를 긁고 있었습니다. 울적한 회색 커튼 사이로 스며든 빛이 마치 어두운 그림자를 끌어내듯 방 안 공기는 침침했습니다. 그때 조용히 문을 열고 구지석이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장비서도 바짝 붙었습니다. 신여진은 두 사람을 보자마자 바로 일어섰습니다. 그래, 네가 가진 자료나 증거 다 없애주면 경영권 일부 너한테 줄게. 그 정도면 만족하겠지, 구본부장. 구지석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게 말이 되는 제안입니까? 제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신 회장님도 아시잖아요. 이건 제 부모님에 대한 복수이자 많은 피해자들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불안하게 흔들리는 시선을 감추지 못한 신여진은 장비서를 흘끗 쳐다봤습니다. 회장님, 조금만 진정하시죠. 구본부장님께도 시간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아. 차명계좌 자금까지 막혔다고. 이대로 가면 진짜 한순간에 무너진다고, 구본부장. 구지석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어딘지 모르게 싸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경영권을 주신다니 겉으로 보기엔 솔깃한 제안 같지만 전 이미 결심했습니다. 제 가족을 앗아간 게 누구였는지, 이 그룹이 어떻게 부당하게 성장했는지 다 알게 됐습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신 회장님 편에 설 수는 없습니다. 순간 신여진의 얼굴이 잔뜩 일그러졌습니다. 그래, 구하나 편 들겠다는 거네. 좋다 이거지. 장비서, 당장 자금 수혈 방안 다시 알아봐. 어떻게든 돈 구해와. 장비서는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옅은 한숨과 함께 구지석이 방을 나서자 신여진은 서류 더미를 쓸어내리며 거의 절규에 가까운 소리를 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오느라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는데 이렇게 무너지기엔 너무 억울하잖아. 하지만 이미 자금 확보에 실패한 이상 그 억울함을 달랠 뾰족한 방법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바닥에 그대로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늦은 밤, 도심 변두리의 한적한 카페. 희미한 주황빛 조명이 공간을 포근히 감싸고 있었습니다. 구하나가 들어서자 아무도 앉아있지 않은 구석 테이블에 이미 와있던 윤성호가 눈길을 주었습니다. 구하나 씨, 여기 앉으세요. 원래 고 변호사님이 오시기로 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구하나는 조심스레 의자에 앉아 그의 차분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의 태도는 낮고 점잖았지만 왠지 속내를 다 보여주지 않는 듯한 미스터리함이 감돌았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윤성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신 회장이 지분 일부를 매각하려고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재정 압박이 꽤 심한가 봐요. 저는 그 지분을 사들이려고 해요. 물론 구하나 씨도 그 자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궁금하실 테니까 정보는 공유하는 게 좋겠죠. 이야기를 들은 구하나는 순간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신여진 회장 쪽이 자금 마련을 위해 지분까지 매각한다면 그것은 이미 회장으로서 강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정말 그 지분을 사시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제안을 제가 받아들이면 신 회장한테 빚지는 셈이 될 수도 있는데요. 윤성호는 잔잔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거래가 아니에요. 제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언젠간 아시게 될 거예요. 다만 지금은 신 회장이 흔들리는 시점이고 구하나 씨도 가족을 지키시려면 빠른 판단이 필요할 겁니다. 그의 말을 듣고 구하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신여진을 무너뜨리는 것이 목표였지만 그 과정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이 도움을 주겠다고 나선 셈이었습니다. 그러다 일이 또 잘못되면 윤성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땐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목표는 결국 같을 테니까요. 카페 창문 너머로 희미한 도시의 불빛이 깜빡거렸습니다. 구하나는 알 수 없는 묘한 안도감을 느끼면서도 그가 숨긴 속셈에 대해 경계를 풀 수는 없었습니다. 해성그룹 임시투자유치실. 불투명한 유리병 너머로 어렴풋이 그림자가 움직였고 문을 열자 신여진이 높은 등받이 의자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엔 고 변호사가 앉아 있었고 맞은편 테이블엔 계약 서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 투자 제안 직접 들고 온 사람이 리처드 맞지? 얼굴 한번 본 적도 없어서 좀 찜찜하네.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긴 해. 고 변호사는 부드럽게 웃으며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네, 회장님. 리처드 씨께서 이번 건은 저를 통해서만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십니다. 오늘은 투자 확약서랑 지분 매매 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왔습니다. 신여진은 낯선 긴장감 속에서도 서류 뭉치를 들어 천천히 넘겨보기 시작했습니다. 조건은 예상보다 훨씬 우호적이었고 그녀는 드물게 안도의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건은 나쁘지 않네. 내가 정리하려는 지분 매입해도 경영권엔 큰 지장 없겠어. 그런데 리처드라는 사람 직접 만나는 건 아예 불가능해. 고 변호사는 고개를 조심스레 저었습니다. 당분간은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회장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계시고 모든 계약과 진행은 저를 통해서 문제없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셨습니다. 곧바로 고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회장님, 이 조건이면 자금도 빠르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추가 자금도 단계적으로 이어질 예정이고요. 감사 문제로 복잡하신 요즘 같은 때 이 기회 놓치지 마세요. 신여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용히 미소를 짓고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좋아. 이 계약만 제대로 성사되면 잃었던 자금도 되찾을 수 있을 거야. 누가 감사를 하든 내 자리는 지켜지겠지. 고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없던 리처드, 실제로는 윤성호. 그는 아내인 신여진 앞에 나설 수 없는 이유를 안고 뒤에서 조용히 모든 흐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신여진은 계약이 마무리되자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지만 이 거래가 결국 어떤 폭풍을 몰고 올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감사본부의 불빛이 여전히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구지석은 끊임없이 울리는 전화를 받으며 메모를 적었고 구하나는 방대한 서류에 시선을 내리꽂은 채 땀을 흘리듯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구지석이 이마에 맺힌 땀을 닦고 고개를 들어 구하나를 바라봤습니다. 누나, 여기 또 이상한 자료 나왔어. 신여진 쪽에서 차명 계좌로 돌리려던 돈이 완전 비었대. 그 계좌가 신 회장 숨통이었을 텐데 누가 먼저 빼돌린 것 같아. 그 말에 구하나가 펜을 내려놓으며 놀란 눈빛을 보였습니다. 뭐? 그렇게 철저하게 통제하던 계좌가 갑자기 비었다고? 누가 먼저 움직인 거야? 구지석은 곧바로 서류 더미에서 특정 페이지를 꺼냈습니다. 내가 좀 더 뒤져봤는데 리처드라는 이름으로 누가 접촉한 흔적이 있어. 고 변호사라는 사람이 대리로 나섰다는 얘기도 들리고. 아마 그쪽에서 신 회장 허점 노린 것 같아. 갑작스러운 소식에 구하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신여진이 가장 믿고 있던 자금줄마저 사라졌다면 그녀가 지분을 매각해 자금 마련을 시도하는 건 당연해 보였습니다. 결국 신 회장은 지분 팔아서라도 그룹 지켜보겠다는 거네. 근데 설마 윤 선생님이 그 지분 노리고 있었던 거야? 그때 말한 덫이 이거였던 거야? 구지석은 작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 윤 선생님이 이런 기회 놓칠 분도 아니고 신 회장은 아직도 자기가 경영권 지킬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 같더라. 차명 계좌 다 비었는데도 말이야.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 사이로 불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 사람은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겉보기엔 잘 굴러가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도 조심해야 해. 신 회장, 막판에 진짜 무슨 짓을 벌일지 몰라. 그래도 지금 흐름은 나쁘지 않아. 우리가 찾아내고 싶었던 불법들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잖아. 신 회장이 발 뺄 구멍도 점점 사라지고 있고. 서로의 눈을 마주친 구하나와 구지석은 작게 웃음을 교환했습니다. 약점이 드러난 상대는 언제든 반격할 테지만 그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회를 잡아야 했습니다. 두 사람은 책상에 놓인 자료를 다시금 손에 쥐고 다음 움직임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실 창문 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검은 비단을 찢어놓은 것처럼 유리창에 긴 물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뒤편으로 신여진이 핸드폰을 내려놓고 고개를 든 순간 구지석이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 네가 여기까지 찾아왔다는 건 할 말 있다는 거겠지. 듣기 좋은 얘기면 좋겠네, 구본부장. 이미 신경이 곤두서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구지석은 창밖의 빗소리를 잠시 들으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기실 수 없을 겁니다. 차명 계좌도 비었고 믿으셨던 투자자도 사실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이라도 제가 가진 증거 없애달라 하신다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 말에 신여진은 의자를 밀치고 일어섰습니다. 너 진짜 나 끝장내고 싶은 거야? 네가 원하는 게 경영권이면 내가 같이 나눠주겠다고 했잖아. 약속도 직접 할 수 있어. 그런데 왜 굳이 나한테 칼을 들이대는 건데? 하지만 구지석의 표정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전 경영권이 목표가 아닙니다. 제 부모님을 앗아간 분이 회장님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복수가 전부는 아니지만 적어도 회장님은 이 회사를 운영할 자격은 이르셨다고 생각합니다. 전 그 몰락을 제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신여진은 숨조차 고르지 못하며 창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비 내리는 소리가 더욱 크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내가 그때 그런 선택 안 했으면 지금 이 자리에 못 있었어. 네 부모든 누구든 사업이라는 게 그렇게 희생 없이 되는 줄 알아. 넌 너무 이상만 좇고 있는 거야. 그러나 구지석은 차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구의 희생이든 그걸 밟고 올라온 사람에게 회장 자격이 있는지는 제가 묻고 싶은 부분입니다. 이건 제게 꼭 거쳐야 할 복수이기도 합니다. 가라앉은 분위기에 신여진이 한 번 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엉켜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래, 너 끝까지 이렇게 나오겠다는 거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겠구나. 초조해진 마음을 감추려 창밖비를 바라보던 그녀는 끝내 작은 신음을 뱉었습니다. 그 소리는 회장실 벽에 부딪혀 길고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찬바람이 스며든 회장실 복도에 구하나가 들어섰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마주친 건 수북이 쌓인 박스와 서류들이었습니다. 감사가 막바지에 이르러 이제 모든 것이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신여진은 서류들을 정리하는 척하고 있었지만 그 손놀림은 어딘가 허둥지둥해 보였습니다. 구하나가 다가가자 신여진은 고개를 돌려 재빠르게 감정을 숨겼습니다. 감사, 이제 슬슬 끝날 때 됐지? 더 볼 것도 없잖아. 다 들고 가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만들어봐. 그 차가운 목소리에 구하나는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한 권의 두툼한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이건 기업사냥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 보고서예요. 회장님이 자금을 어떻게 운용하셨는지,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파산하고 고통받았는지 구체적으로 담겨 있어요. 주주총회 때 이걸 공개할 생각입니다. 순간 신여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흔들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물었습니다. 너 날 무너뜨려서 얻고 싶은 게 뭐야? 돈이냐, 권력이냐? 그냥 솔직히 말해봐. 구하나는 서글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제 부모님과 많은 분들의 억울함을 풀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저한텐 그게 정의예요. 복수처럼 보여도 멈출 수는 없어요. 살짝 굳어있는 신여진은 보고서를 보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진실이라 결국 네가 이기면 내 인생은 산산조각 나겠지. 그래봤자 네가 얻는 건 고작 조금의 위안뿐일 거야. 세상이 그렇게 쉽지 않아. 그 말에 구하나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보고서를 단단히 쥔 채 결연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건 저도 잘 알아요. 하지만 지금 아니면 영영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요. 이 보고서 주주총회에서 발표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생겨도 전 감수할 겁니다. 짧은 침묵 후 신여진은 도저히 감추지 못할 불안을 드러내며 떨리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해질 무렵 해성그룹 4옥 15층 작은 회의실에 구지석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처를 정리하던 그의 눈에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윤성호가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딘가 여유로워 보였지만 그 눈빛 속엔 깊은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전해야 할 게 있어서 왔어. 이건 포섭한 주주들의 위임장이 담긴 서류야.
모두 사임한 뒤 지분을 너한테 일임하기로 했지. 구지석은 그 서류를 받아들고 한 장 한 장 확인했습니다. 이 정도면 신 회장이 믿고 있던 우호 지분이랑 비슷하거나 그 이상이네요. 이제 저희가 그룹 전체를 움직일 수 있게 됐네요, 윤 선생님. 윤성호는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테이블에 손을 짚었습니다. 그렇지. 나도 오래전부터 준비해왔고 너도 신여진 끌어내리고 싶어 했잖아. 결국 목적은 같았던 거야. 근데 아직 마지막 절차가 남아있잖아. 주주총회에서 해임 안건 올리는 거. 고개를 끄덕이며 구지석은 서류를 닫았습니다. 그 안건이 통과되면 신 회장은 완전히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제가 오를 수는 있겠지만 사실 제 본심은 자리를 얻는 것보다 부모님에 대한 복수와 진실을 밝히는 겁니다. 이야기를 듣던 윤성호가 살짝 시선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알고 있어. 그래서 나도 아직 정체 다 안 밝힌 거고. 때 되면 너도 알게 되겠지. 중요한 건 이제 우린 신여진한테 마지막 한 방 날릴 준비가 됐다는 거야.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회의실 내부를 물들이며 서류 뭉치 위로 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구지석은 그 그림자를 손가락으로 살짝 쓸며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게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지만 마지막 확인이 남아있어요. 누나도 주주총회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그래, 나도 구하나 씨 믿어. 우리 셋이 같이 움직이면 진짜 판 흔들 수 있을 거야. 곧 있을 긴급 주주총회가 해성그룹을 어떻게 뒤흔들지 두 사람은 굳은 의지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흔들림 없는 결심이 그들의 표정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녁 늦게 불이 꺼진 대회의실, 그 안으로 구하나, 구지석, 그리고 윤성호가 비밀스럽게 모였습니다. 내일 열릴 긴급 주주총회가 코앞에 다가온 시점이었습니다. 윤성호는 먼저 노트북을 열고 최근 업데이트된 주주 명단과 발언 순서를 살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정리되겠네요. 신여진 회장 해임안이 통과되면 해성그룹 경영권은 사실상 지석 씨 손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옆에서 구하나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챙겼습니다. 나도 자료 다 정리했어. 회장이 해온 기업 사냥, 자금 세탁, 피해자들 증언까지 다 모았거든. 내일 주주총회에서 다 공개할 거야. 구지석은 잠시 창밖의 어두운 거리를 내다봤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도 마지막에 뭔 일 생기지 않을까 걱정돼. 배신이든 변수든 윤 선생님 혹시 숨기시는 거 없으시죠? 그 말에 윤성호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난 내 역할만 하고 있는 거야. 신여진 회장이 우리 집안하고도 엮여있던 사람이긴 한데 이제 그 인연도 끝났지. 악연으로. 구하나가 테이블을 두드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경영에 나서진 않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아직 그 이유는 안 알려주셨어요. 혹시 따로 계획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윤성호는 대답 대신 자리에 앉아 가만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내 고개를 들어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해성그룹이 제대로 돌아가는 거야. 그건 구지석이나 구하나 씨가 훨씬 잘할 수 있다고 봐. 난 내 본심을 밝힐 타이밍이 따로 있다고 생각해. 그게 언제일지는 아마 내일 지나고 나서겠지. 구지석은 깊은 한숨과 함께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얘기 들으니까 좀 마음이 놓이네. 결국 우리 셋이 같은 방향 보고 있다는 거니까. 구하나도 작게 웃었습니다. 다들 같은 마음으로 신 회장의 비리를 드러낼 기회를 만들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저도 동생들, 은총이, 그리고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끝까지 갈 거예요. 달빛이 대회의실 유리벽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세 사람은 묵직한 정적 속에서 서로의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마지막 대결을 앞둔 전야 그들의 마음속엔 복수와 정의를 향한 다짐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성그룹 본사 대강당에는 긴급 주주총회가 열린다는 안내 문구가 대형 스크린에 떠 있었습니다. 수많은 주주와 임원이 모여 술렁이고 그 안에서 신여진은 이전과 달리 긴장감이 역력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곧 발표가 시작되자 단상에 오른 임시 진행자가 해임 안건 상정을 선언했습니다. 그 순간 구하나가 차분히 무대 위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자료는 해성그룹이 예전부터 무리하게 기업을 합병하고 자금을 세탁한 정황들을 담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피해 사례와 증언, 그리고 신여진 회장님이 개입한 증거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숨막히는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스크린에 피해자들의 사례가 투사됐습니다. 야유 섞인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지만
구하나는 흔들림 없이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신여진은 시퍼렇게 질린 표정으로 당장 멈추라고 소리를 내질렀지만 이미 모든 내용이 주주들 앞에 공개되고 있었습니다. 멈춰. 그 자료 전부 조작된 거야. 네가 돈에 눈이 멀어서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는 거지. 안 그래? 그 목소리는 잔뜩 갈라져 있었습니다. 구하나는 마이크를 쥐고 고개를 들어 신여진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조작이 아니에요. 그 이상이에요. 회장님이 어떤 방식으로 기업을 차지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는지 지금 직접 확인해 보세요. 발표가 끝나자 임시 진행자가 표결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신여진 회장의 해임안 건은 이의가 없는 다수결로 가결되고 말았습니다. 순간 신여진은 단상으로 뛰쳐나와 소리쳤습니다. 내가 회사를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이제 와서 다 내 탓만 해? 그게 말이 돼? 그러나 이미 회의장 곳곳에서 야유와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무너진 신여진은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그녀를 바라보는 구하나의 표정엔 씁쓸함과 안쓰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바란 건 오직 정의였어요. 그동안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을 바로잡고 싶었을 뿐이에요. 사람들의 시선이 한순간 신여진에게 집중됐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끝내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회장 자리를 내려놓게 됐을 뿐 아니라 자신이 수십 년 쌓아온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진 참담함 때문이었습니다. 구하나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총회장을 나섰습니다. 복도가 너무나 길게 느껴졌습니다. 복수가 끝난 자리에 남은 씁쓸함은 결코 가벼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서 구하나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정의예요. 무너지는 신여진, 그리고 새로운 질서를 맞이하는 해성그룹. 그 뒤로 숨막힐 듯 긴 주주총회가 종결되고 세상은 또 다른 내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